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1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제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한 여고생의 사이다 발언이 엄청난 화제를 끌고 있더라고요. 네. 주인공이 누군가 봤더니 지난 10일에 여수에서 열렸던 시국대회에 참가했었던 학생인데요. 충무고의 박인화 학생이라고 합니다. 박인화 학생이 어떤 발언을 했는가 살펴봤더니 추운 겨울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언니, 오빠들과 부당한 요구로 매도되어 홀로 힘든 싸움을 이어온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라진 7시간이 재조명돼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요. 박인화 학생은요. 이어서 프랑스 언론인이자 작가인 조르주 헤르나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껏 일어난 끔찍한 일들, 앞으로 일어날 더욱 전율할 만한 사건의 원인은 폭력적이고 반항적이고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온순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을 이 박인화 학생이 지적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박인화 학생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박근혜 퇴진이 아니라 썩어가는 뿌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민들이 엄청난 박수를 치더라고. 말하는 걸 보면 고등학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인재가 또 숨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박근혜가 피눈물 난다는 말을 알겠다. 이 발언을 하니까 거의 모든 언론이 받았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박인화 학생이 이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했던 발언 내용 있죠? 이거를 전한 언론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오마이뉴스. 진짜 언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근혜가 피눈물 난다는 게 관심이 많았던가 보죠? 이것도 거짓말인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요. 이 동영상 한번 보시면 진짜 학생이 너무나 말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찾아보시면 관련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지사항이 하나 있죠. 네. 클라운타운 저희가 뮤지컬 이벤트 오늘 최종 당첨자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대학로 동숭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 창작 음악극이죠. 90분 동안 펼쳐지는데 저희 애청자 초대 일자가 16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 저녁 7시 30분인 거 다 아시죠? 아니 그러면 영광의 당첨자는 누구신가요? 네. KRP258님, 트래블M님, 매튜 78, 팽성전차, 폴라스카이, 봄의 아이, 양사마, 콜리, 커피 테이스터 9분이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대로 개인정보를 저희 뉴스백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뉴스백@뉴스백.co.kr 저희 공지란에 보시면은 정확한 철자 적혀 있고요. 개인정보, 본명, 아이디, 전화번호 3가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공연 보시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상처받은 마음 위로받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좋은 공연 보시고 또 후기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 아시죠?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글쎄요. 사업, 복권, 땡!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요? 네, 결혼이요. 여기 부자가 되기 위해 억만장자와 결혼하기로 한 프랑스 여배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봤자 그들과 같은 부자가 되기는 글렀으니 차라리 억만장자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정말 결혼한 건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경제 풍자 연극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양극화, 경제 불평등 좋은 말이긴 한데 조금 지루하고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여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저자가 억만장자와 결혼하려는 신부를 연기합니다. 억만장자의 실체를 가감없이 까발리는 그녀의 비평이 아주 매섭습니다. 그녀가 본 억만장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는 억만장자와 결혼했다. 기대 바랍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이제 탄핵 열차가 떠나면서 온 국민이 이 박근혜 탄핵 언제 되는가 요거에 모두 관심이 꽂혀 있잖아요. 그런 틈을 타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네. 은행권의 성과 연봉제 이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대요. 이거 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금융권에 따르면요,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 지난 12일에 긴급 이사회를 열고요, 성과 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KEB 하나, KB국민, 신한, 우리, 농협, SC, 시티은행 이렇게 총 7개 시중은행이 전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의결했다고 하고요. 수협은행도 은행장이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해요. 금융공기업이나 국책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래요. 단 도입만 결정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노조와 논의를 거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문제는 노조 측에서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협상은 절대 없다, 강경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성과 연봉제가 박근혜 최순실 일당이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두 여인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이걸 결국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에 대해 노조 측이 진짜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일 의사회 의결은 무조건 강행하라는 금융위원회의 지시가 지난 9일 시중은행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따라서 탄핵 정국을 틈타 날치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죠. 또 일각에서는요, 금융노조가 임종률 금융위원장에게 한 방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처음에도 얘기 드렸듯이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등이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네. 방심하던 틈에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지령을 내린 수괴들이 사실상 무너졌는데 이 명령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런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부분의 금융공기업들이 노조와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잖아요. 근데 소송 등의 진통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시중은행의 결정도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벌써 네티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놓으셨네요. 할 거면 윗대가리부터 합시다. 특히 정치권 중심으로 말이죠. 성과 연봉제를 정작 도입해야 될 곳은 청와대랑 국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내년부터는요, 케이블 방송에 이동전화가 결합된 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케이블 TV를 보시는 분들은 이동전화 가격이 아무래도 내려가겠죠. 미래창조과학부가요, 13일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른바 동등결합이라고 합니다. 동등결합. 동등결합은 무슨 뜻인가요? 예,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케이블 TV 사업자, 그러니까 현대 케이블 TV 있잖아요. 예. 이런 데는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CJ 헬로비전은 이동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말고 케이블 TV만 해왔던 사업자가 자사의 방송, 통신 상품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묶어서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이때 케이블 TV 가입자도요, 이동통신 사업자의 IPTV를 이용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최근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와 결합 상품이 많이 늘고 있는데, 케이블 방송사들은 결합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이동전화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계속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동등결합 합의가 계속 주장이 돼 왔던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런 결합 상품은 언제부터 만날 수가 있는 건가요? 1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꼭 결합을 해야만 이렇게 싸게 해주는 건지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그냥 싸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얼마 전까지 들리다가 최근엔 좀 안정화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전세 재계약을 서울에서 하려고 하면 얼마를 올려줘야 되는지 아세요?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는 8천만 원 이상을 올려줘야 된대요.
올해 저희도 전세 재계약했는데 저희 집주인한테 너무나 고맙다는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 8천만 원이면은 나가란 얘기잖아. 그렇죠. 이 내용은요, 부동산 114가 밝힌 내용인데요. 이달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 재계약 비용이요, 평균 3,788만 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주는 가격이 3,788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11.3% 줄어든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469만 원이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는 부동산 114 통계 기준으로요,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난해에는 12.09% 올랐으나 올해는 3.61%밖에 안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계약 비용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이 어딘가 봤더니 의외네요. 대구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에 재계약하려면 5,346만 원이나 줘야 됐다는 거예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해요. 근데 올해는 1,902만 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3,444만 원이나 하락했대요. 제주도도 재계약 비용이요, 지난해에 비해 44.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됐을까? 서울도 전셋값 오름폭이 둔화되면서요, 재계약 비용이 지난해 8,536만 원에서 올해는 8,232만 원, 213만 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줄어들어도 8천만 원이 넘어요. 직장인이 먹고 입고 이런 걸 안 하더라도 2년 만에 8천만 원을 모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의식주를 다 해결하면서 8천만 원을 모은다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곧 또 빚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울만 이러냐? 다른 데도 비슷해요.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는 지난해 재계약 비용이 4,931만 원인데 올해도 4,505만 원, 겨우 8.63% 감소하는데 그쳤대요. 반면 세종시 같은 경우 지난해에는 976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올해는 4,188만 원이나 올려줘야 된다는 와우. 거예요. 무려 329%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진짜 아까 박 PD 얘기대로 서울이나 수도권 또 세종 같은 경우까지 아무나 살 수 없는 동네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서울 시민이 1,000만이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코레일이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내년에는요, 벽지 노선 운행을 절반 줄인다고 합니다. 오이?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곳은 철도 운행을 대폭 줄이겠다. 이렇게 되면 그 동네 사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발이 묶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코레일이요, 정부의 내년 공익 서비스 보상 예산이 줄어들었다면서 벽지 노선의 운행 횟수를 절반이나 줄이고 16개 역의 무인화로 인력 감축도 병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전선, 동해남부선, 영동선, 태백선, 대구선, 경북선, 정선선 7개 노선의 112개 열차 중에 56개를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죠. 이에 앞서 작년부터 운행 중단 논란을 빚다가 9일부터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하루 16회만 운행하던 서울 아산 신창 누리로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누리로 아시죠? 서울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장항선 일반 열차로는 유일한데 아산 시민들은 물론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순천향대, 호서대, 폴리텍대, 나사렛대 지역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통학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경춘선 ITX 청춘열차 정기권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코레일이 9일부터 예고도 없이 할인 좌석을 전격 축소했거든요. 앉을 좌석이 없어. 오호. 당연히 불편이 늘었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들 노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노선은 인구 감소, 지역 공동화, 관광과 지역 경제 침체, 각종 부작용이 더 심해질 게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철도마저 없으면 누가 여길 가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이들 지역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도 줄고 고령화는 늘어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이런 마당에 철도 사정까지 나빠진다면은 그야말로 지역 공동화 텅 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아니, 코레일 측에서는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정부에서 주는 돈이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흙퍼서 장사하냐, 결국 이 얘기죠. 아니, 근데 이런 코레일 같은 공기업은 이런 걸 하라고 만든 기업들 아닌가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요, 코레일 노조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백지 노선 지원 예산 감축, 그리고 철도 유지 보수비 삭감. 정부가 공공성을 포기한 거다. 정부와 코레일이 경영 효율화만 추구하는 정책을 펴서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공공성을 포기한 민영화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코레일이 또다시 파업을 해야 되겠네요. 또 우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기 악화와 전국 불안으로 내년도 경기 전망이 아주 불투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기업들이 내년도 신입 경력 채용을 모두 줄이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동결을 해도 시원찮은데 줄이겠다고요? 그러니까요. 취업포탈 사람인이 밝힌 자료인데요. 3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만 65.3%가 내년도 신규 채용이 있다고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는 올해에 비해서는 4.8%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래요. 신입을 이렇게 적게 뽑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경력직은 어떻게 되느냐? 내년도 경력직 사원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56.1%밖에 안 된대요. 이것도 올해에 비해서는 3.7%포인트가 낮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신입 경력 모두 감소하는 추세 무슨 이유 때문인가? 기업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년도 경기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한 지 15년이 넘어섰는데 단 한 번도 내년 경기 호황이 예상된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들이 걸핏하면 상생이라고 외쳤잖아. 네. 그러면서 노조들한테도 노동자들한테도 우리 좀 도와달라. 경기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더니만 정작 힘들어지니까 지 혼자만 살겠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경영진에. 올해 매출 영업이익 사상 최대인 것 같은데 왜 이거를 불황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경영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불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 재벌의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영화 예매 앱으로 하죠. 항공편은 최저가 검색 사이트가 있죠. 요즘은 탑승 수속도, 햄버거 주문도 터치스크린으로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검색, 가격 비교, 예매, 보안 프로그램 내려받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밀번호 변경하는 데 한 푼이라도 대가를 받나요? 세상은 분명 더 편리해진 것 같은데 왜 자유시간은 줄어들까요? 바쁜 현대인의 삶을 더욱 분주하게 하는 그림자 노동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이 그림자 노동의 역습에서 밝혀집니다. 대가 없이 당신에게 떠넘겨진 보이지 않는 일들, 그림자 노동의 역습, 도서 출판 민음사.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얼마 전 소중한 제보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아주 박 PD가 열심히 취재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알려주실 거죠? 뭐 좀 쉽게 했습니다. 어렵게는 안 했어요? 살 좀 붙이신 거죠? 그렇죠. 피노키오 486입니다. 486이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저희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두 분은 콘서트 뮤지컬 예매해 보셨나요? 유명인이 나오는 공연은 순식간에 매진됩니다. 오픈 시간을 기다렸다가 열리자마자 들어가도 예매하기 힘들죠. 예매에 실패하고 아쉬운 마음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들어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티켓을 팔고자 내놓은 사실에 말이죠. 불과 티켓 오픈 30분도 안 된 시점이었는데 좋은 좌석은 정가의 2배가 넘더군요. 이거 정말 불편한 진실 아닌가요? 이런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니 실은 저는 문화생활과 좀 친하지가 않아서 한 번도 예매해 본 적이 없어. 이런 사실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었거든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이 공연계에서 가장 핫한 게 메탈리카더만. 메탈리카. 아니 메탈리카는 제 고등학교 때 유명했던 그룹인데 아직도 유명해요? 이 영화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요, 이 메탈리카는 미국을 대표하는 밴드 아닙니까? 영국
락밴드 중에 콜드플레이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여기도 메탈리카만큼 핫하다는 거야. 그렇군요. 뭐가 핫한가 봤더니 각각 내년 1월과 4월에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한대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그룹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자리가 공연 날짜 기준으로 6개월 전에 매진이 됐다는 거야. 아니, 한 달 전도 아니고 6개월 전이라고요? 6개월 전이요. 아니, 이 6개월 전에 매진되는 건 보통 항공권만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요. 티켓 오픈 10초 만에 매진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공연 티켓 한번 사려면 로그인 해야죠. 뭐 눌러야죠. 이게 10초 이상 걸릴 텐데 어떻게 10초 만에 매진이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두 그룹의 유명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일찍 완판이 됐다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피노키오 486님의 말씀대로 공연계에는요. 되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껌파리도 아니고 되파리는 뭘 파는 거예요? 되팔이. 샀다가 다시 판단 얘기인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되팔이 말고 되팔러라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되팔러? 되팔이를 일삼는 사람. 그러니까 되팔러. 요즘 왜 우리 뭐 무슨 사람을 의미할 때 러자를 붙여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팔이를 하는 사람을 되팔러라고 따로 부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되팔이와 되팔러라는 게 시대 정신이 됐다. 아니,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그냥 안표상이라고 부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용어를 바꿨을까? 안표상들은 춥든 덥든 일단 현장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팔러들은 온라인과 모바일이 근거지라는 거지.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다른 거군요. 어떻게 보면은 첨단 안표상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런 분들이 많으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바가지죠. 바가지. 예, 메탈리카 공연을 보면 지정석과 스탠딩으로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99,000원부터 165,000원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지정석이 더 비싼 거예요? 스탠딩이 더 비싼 거예요? 요즘은요, 오히려 스탠딩이 비싼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아재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 편하게 앉아서 보는 게 더 비쌀 것 같은데 서서 보는 게 더 비싼다?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스탠딩을 구매를 하면요, 운이 좋으면은 메탈리카 아저씨들의 침을 내 얼굴에서 흡수를 할 수 있다 이거야.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걸 왜 돈을 더 주고 하냐는 얘긴 거죠. 뭐 수분을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중고나라와 같은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 있잖아요. 뭐 꼭 중고나라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 중고거래 사이트가 적지 않은 곳에서 이런 되팔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본이 3배, 많게는 5배로 가격이 뛴다고 해요. 아니, 이 5배라면은 아까 메탈리카 공연은 비싼 거는 거의 70만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7, 80만 원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정말 알석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제가 듣기로는 100만 원 정도도 가능하다고 해요. 아니, 100만 원을 주고 공연 하나를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어허. 그리고 요즘 뮤지컬계에서는요, 가장 잘 나가는 친구가 동방신기 출신의 준수 있잖아요. 시아 준수. 어. 이 친구가 배우로 활약할 때는 김준수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친구와 함께 원조 뮤지컬 아이돌이죠. 조승우. 이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특급 스타들이 출연하는 뮤지컬, 이것도 마찬가지래. 제때 표를 구하지 못하면 기본 3배를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저희가 초반에 알려드렸던 그 이벤트, 그 뮤지컬은 이런 식으로까지 가격이 올라가진 않았겠죠? 거기는 김준수나 조승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아, 우리가 조금 더 커서 앞으로 그런 공연도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왜 그 돈을 내고서 공연을 볼까? 두 번째, 티켓 오픈할 때 빨리 예매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들은 왜 바가지를 쓰면서까지 공연을 볼까요?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요, 메탈리카를 보니까 지금까지
딱 3번 내한을 했더라고. 아, 그래요?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PD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고교 시절에도 메탈리카 음악을 들었다. 아,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제 친구가. 이 PD님 고교 시절이면 40년 전 아닙니까? 아이, 무슨 40년 전까지 가요. 살 좀 붙여봤습니다. 한 30년으로 할게요. 그렇죠. 네. 아이, 그렇게 늙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10년에 한 번꼴로 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 살아생전에 꼭 돈을 더 내고서라도 봐야겠어. 이런 니즈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꽝 대신 닭이라고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허리케인 블루라고 있었잖아요. 그쵸. 이윤석이랑 김진수. 네. 얘네들이 메탈리카랑 똑같은 흉내 내던데 그거 대신 보면 안 돼요? 그때 She's Gone 대박을 쳤었죠. 그러니까 어차피 음악은 걔네 음악으로 하고 걔네가 립싱크만 했잖아. 근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체험 서비스의 매력입니다. 만질 수 있는 물건이야 언제든 다시 사서 쓸 수 있지만 공연이나 여행 이런 무형의 상품은 그때가 아니면 소비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즉 되팔이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심지어 만질 수 있는 물건조차도 체험의 이미지가 투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되팔이의 범위가 확산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이폰 아닙니까? 아이폰을 왜 줄 서서 살까요? 비슷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문을 보겠습니다. 왜 티켓박스 오픈할 때 바로 달려지지 않았을까? 근데 이분들도 예매 시작과 동시에 클릭도 하고 터치를 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매에 실패를 했단 말이죠. 보통 이 되팔이들을 하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니, 이 얘기는 기업화돼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기업까지는 좀 큰 것 같고요. 점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점조직. 점조직 형태로 아예 이게 직업인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요. 오, 수입이 짭짤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들이 빨리 표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차명 아이디 활용입니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일당을 주고 고용한 알바도 좋고 어차피 점 조직이니까 조직원들을 활용을 하는 건데 보통 1인당 4매까지 가능하거든요. 아, 표를 구매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3만 원짜리 일당을 주고 알바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알바 본인 포함 4인 가족, 그럼 벌써 아이디 4개죠? 거기다가 친구들, 친한 친구 전화해가지고 야, 너 아이디 하나 빌려줘. 안 쓰잖아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한 명을 고용을 했을 때 10개의 아이디는 쉽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개의 아이디로 40매를 살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 40매를 하나하나 이렇게 구매를 하려면 시간이 엄청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더 진화한 방법이요. 매크로 활용입니다. 매크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엑셀 할 때 매크로 나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매크로가요. 우리 예전에 온라인 게임 즐겨 하시던 분들 오토 아시죠? 오토. 아, 자동 기능? 이 오토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얘가 내 대신 플레이를 해주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템도 따오고. 근데 이게 사실은 건전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거를 예매를 할 때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매크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유저 대신에 클릭이나 터치를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중요한 거는 나 대신에 예매를 막 시도를 하는데 우리가 클릭하고 터치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엑셀에서 뭐 수식 계산할 때도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 매크로를 쓰면 거의 100분의 1 수준까지 빨라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진한 일반인들이 예매 사이트나 앱에 접속을 했을 때 예약 대기 매진됐습니다. 이런 용어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아, 10초 만에 매진된다는 이야기가 이것 때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표상과 되팔러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되팔이를 근절할 수는 없을까요? 자신의 물건을 원하는 가격에 파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의 상식이나 상도를 넘어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매 사이트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인터파크 이런 데가 지금 업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대략 봤더니 빈도수가 유독 많다든지 게시한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든지 이럴 때는 그 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사이트 활동을 제한을 한다고 해요. 아하. 한 달 금지, 6개월 금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팔러들도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어휴, 진화까지 해요? 아이디를 변경을 하는 거야. 이 PD, 박 PD, 우리가 댓글 달 때도 보통 그렇게 뜨지 않습니까? 근데 박 PD라는 아이디로 몇 번 해먹으면은 정지를 먹어. 그러면 다른 아이디를 또 쓰는 거야. 바가제 뭐 이런 걸로. 그렇죠. PD 박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이것도 한계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방법이 매물 가격이나 판매자 정보를 감추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메탈리카 아주 좋은 자리를 10장을 내가 미리 얻어놨어. 그러면 이렇게 올리는 거죠. 메탈리카 아주 좋은 자리 10장 뭐 2열에 몇 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 가격과 판매자 전화번호는 빼놓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적는 거죠.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이메일이나 쪽지 주세요. 아하. 그러면서 친절하게 밑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원가양도 아닙니다. 연락처 없으면 답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 연락할게요. 이따위 표현은 사절입니다. 바로 구매자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자기네들끼리 경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거는 마치 폰파리들이랑 비슷하네. 네. 휴대폰 싸게 팔 때, 스마트폰 싸게 팔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가격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도 제재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요, 이 되팔이 영역이 빠른 속도로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어디까지 확대된 거예요? 올해 3월에도 이 되팔이 때문에 난리가 난 업종이 있어. 어디요? 바로 커피숍인데요. 아니 커피를 뭐 줄 서서 사 먹어야 되는가 보죠? 근데 커피가 아니더라고. 대표적인 브랜드 있잖아요. 스타벅스. 이 스타벅스가 한정판으로 벚꽃 텀블러 머그컵을 출시를 했대요. 아 이거는 벚꽃 모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림을 텀블러나 머그컵에 새겨 놓은 건데 이게 만 얼마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바로 중고장터의 매물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출시와 거의 동시에. 그러면서 2배로 올려서 팔아먹었다는 거죠. 근데도 매물이 없었어. 아니 뭐 텀블러 그냥 모양만 조금 다른 건데 왜 2배나 돈을 주고 살까요? 이해가 안 되죠. PS4와 같은 콘솔 게임의 한정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예약을 하고 그러면 그 물건이 올 거 아닙니까? 이걸 받았다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되팔았는데 요즘은 또 진화를 했어. 이제는 사전 예약을 내가 걸죠. 그러면 주소를 또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되팔러들이 이제는 배송 주소를 바꿔줍니다. 아 배송지 변경해가지고 입금과 동시에 자기 주소였을 거 아니야. 원래는 입금한 사람의 주소로 바꿔줍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수십만 원의 이익을 챙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클릭 몇 번만으로 이렇게 앉아서 수십만 원의 돈을 버는데 액션 피규어, 통기타 이런 악기 장르로까지 이 되팔이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업체들의 한정판 판매 이게 진짜 마케팅 상술인 것 같아서 너무나 보기가 싫어요. 이게 잘 팔리면 많이 만들면 되는데 꼭 이렇게 한정판이라고 해놓고 몇 개 내놓지 않아서 경쟁을 시킨단 말이야 소비자들은. 그쵸. 이게 너무나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요, 한정판을 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괜히 많이 만들었다가 안 팔리면 창피하잖아. 그래서 그런 꼼수를 부린다고도 하더라고요. 결국 되팔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표를 제공하는 측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측이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티켓 제공자, 즉 공연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안표상이라든지 되팔러의 활약으로 매출이 줄어들지 않는 것에 만족을 해왔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이에 분노하고 떠나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당장 이익이 줄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공연을 꼭 볼 사람에게만 표를 파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이런 대응이 가능하대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매출 감소 또는 그렇게 하면 우리 일이 너무 많이 생겨버린다.
귀찮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의혹도 들어요. 10초 만에 매진 이런 얘기가 나와야 언론에서 기사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도 홍보 수단으로 이걸 이용해 먹는 게 아닌가, 소비자들의 불편을 아예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가끔 보면은 폭로가 벌어집니다. 어떤 폭로냐면은 10초 만에 매진 해서 그 공연장을 막상 가보면은 절반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죠. 오, 이게 뭐야? 장난을 쳤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입니다. 100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공연. 평생 갖기 힘든 물건을 무리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는 욕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소비를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암표상들이 활약하기 힘들 겁니다. 경매는 참가자의 욕심이 클수록 참가자가 많을수록 불합리한 가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결국 첨단 암표상, 즉 되팔러들은 우리의 욕심과 공포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은요, 이런 대팔러들이나 기업들의 마케팅에 노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요,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좀 귀찮습니다. 이게 귀찮은데 공연이 임박할수록 티켓 값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그 전날 가장 싸겠죠? 물론 스케줄을 비워놔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은 감수해야죠. 그렇죠. 암표가 막판에 안 팔리게 되면 오히려 현장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야구장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외신에서 놀라운 얘기를 봤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빌 게이츠 MS 창업자,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마윈 알리바바 회장, 손정희 소프트뱅크 CEO, 리차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쟁쟁한 분들이죠. 네. 전 세계 IT 업계를 이끄는 거물들이고 진짜 이들이 다 모인다? 어벤져스급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만 하죠. 네. 근데 이들이 진짜 모여가지고 힘을 합친대요. 도대체 뭘 위해서 모였을까요? 이들은요, 힘을 합치는 목적이 단 한 가지랍니다. 기후변화를 막자. 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나는 화석연료를 부흥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내뱉었잖아.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러다가는 진짜 지구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 어벤져스들이 이걸 한번 막아보겠다. 힘을 합쳤대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단 이분들은 무기가 돈이잖아. 네.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얼마를 모았나 봤더니만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600억 원 정도 규모 이 돈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친환경 에너지 펀드인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 이걸 만든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뭘 하는 건가 봤더니 펀드에 참여한 빌 게이츠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펀드는요, 청정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조성됐는데 이 10억 달러의 기금은요, 뭐 당장 빨리 쓰겠다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성과를 자물성 있게 기다리는 인내 자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이 얘기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15년에서 20년간 긴 호흡으로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광범위한 IT 에너지 기업에게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이츠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트럼프가 당선됐긴 했지만 4년이 게임의 전부는 아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게임이다. 앞으로 우리가 향후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보면 놀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청정에너지 또는 광범위한 IT 에너지 기업, 물론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전 세계 모든 업체 그리고 규모가 상관없이 스타트업부터 모든 업체들한테 다 열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빌 게이츠나 제프 베조스한테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빌 게이츠 이메일 주소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잖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저는 모르는데. 몰랐어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통하시나 보죠. 메일 주소만 압니다. 메일 주소만 아시는군요. 아무튼 저희가 이 내용을 전해드린 이유는요. 진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이 재벌의 진정한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데 네. 또 하나 불편한 점이 있죠. 전 세계 IT 업계 거물들이 모여 있는데 이상해. 한 사람이 안 보여. 누군가 봤더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맞아 있어요. 아까 얘기대로 이 펀드에 참여한 사람이 총 1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삼성은 매출이나 위상에서 볼더라도 전 세계 IT 기업 10위권 내에는 들어가잖아.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요.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 아예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안 왔을까요? 아니면 요청이 왔는데도 삼성이 거부했을까요? 말 사준 걸 아는데 설마 요청을 했을까요? 아예 요청이 안 왔겠죠? 그쵸. 아니면 제 드래곤이 지 드래곤인 줄 알았나? 그러면 지 드래곤한테 요청한 거예요? 빅뱅한테? 걔들 군대 간다던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